여러분, 투수 성적표에서 가장 보기 힘든 숫자가 뭔지 아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조합이라고 봅니다. EARA 12점대에서 3점대. 이건 단순히 조금 좋아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거의 다른 선수로 다시 태어났다는 수준이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할 주인공, 삼성 라이온즈의 정민성이 바로 이 변화를 만들어낸 선수입니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불과 몇 시즌 전까지만 해도 정민성이라는 이름을 들으면 팬들 반응은 대부분 비슷했을 겁니다. 공은 있는데 결과가 너무 안 좋지 않나? 선발로 쓰기엔 너무 불안한데? 21.91. 이 숫자는 단순한 부진이 아닙니다. 투수에게는 거의 경쟁 불가 판정에 가까운 수치죠. 이 정도면 선발은커녕 1군에서 이름이 언급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민성을 이미 정리 대상 혹은 계산이 안 서는 투수로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정민성은 실력이 없는 투수였을까요? 아니면 방향을 잘못 잡고 있었던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바로 미국 유학이라는 선택으로 이어집니다. 요즘 KBO에서 해외 트레이닝, 해외 연수 이야기는 종종 나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컨디션 조절, 경험 쌓기 정도로 소비되죠. 정민성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에게 미국행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선택에 가까웠습니다. 이대로면 안 된다는 걸 본인도, 구단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정민성이 가장 먼저 손댄 건 구종 추가도, 구속 증가도 아니었습니다. 투구의 기본 구조, 릴리스 포인트, 릴리터 포인트, 아세 사용, 공 하나를 던질 때의 리듬, 이 세 가지를 처음부터 다시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ARA12 점대 투수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공이 나쁘다기보다 공이 매번 다르다는 점입니다. 정민성도 그랬습니다. 어떤 날은 공이 좋고 어떤 날은 아예 존에 못 들어갑니다. 이러면 선발 투수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됩니다. 미국에서의 훈련은 이 들쭉날쭉함을 없애는 데 집중됐습니다. 힘을 줄이는 대신 동작을 단순화하고 반복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 이렇게 바뀌면서 정민성의 공은 눈에 띄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구속이 갑자기 폭발적으로 오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평균 구속과 평균 제구였습니다. 와, 오늘 공 미쳤다는 날이 줄어든 대신 오늘도 비슷하네 라는 날이 늘어났습니다. 투수에게 이건 엄청난 변화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숫자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에아레아 트리스코마트 septini divi. 이 숫자 리그 에이스급은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발 투수 기준으로 보면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치 로테이션 하위부터 중위권에서 버틸 수 있는 성적, 즉 선발 이야기를 꺼낼 수 있는 투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12.91에서 3.7이면 상대 수준이 낮았던 거 아니야? 이 질문 아주 합리적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숫자 그 자체보다 내용입니다. 정민성의 최근 피칭을 보면 예전과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하나 있습니다. 볼넷이 줄었다. 초반부터 카운트를 잡는다. 1회부터 2회 무너지는 장면이 사라졌다. 이 세 가지는 절대 상대 수준만으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특히 선발 투수에게 초반 이닝 안정감은 정말 중요합니다. 예전에 정민성은 1회부터 투구수가 많아졌고 주자를 쌓아놓고 시작하는 경우가 잦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회, 2회를 비교적 깔끔하게 넘기면서 경기를 시작할 수 있는 투수가 됐습니다. 이건 선발 로테이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조건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변화, 멘탈입니다. 20점대를 찍어본 투수는 마운드에서 늘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 하나가 빠질 때마다 또 시작인가? 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지금의 정민성은 실투 하나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볼 하나? 고개 숙이지 않습니다. 안타 하나? 템포를 유지합니다. 이건 공이 좋아졌다 보다 어쩌면 더 중요한 변화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요즘 삼성 내부에서는 정민성을 바라보는 시선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가능성은 있는데 였다면 지금은 이 선수 선발 테스트 해볼 만하다로 바뀌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정민성이 당장 2026 시즌 선발 한 자리를 보장받았다는 뜻도 아닙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제는 선발 로테이션이라는 단어가 말이 안 되지 않는 단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구종의 역할 분담입니다. 예전에 정민성은 솔직히 말해서 20으로 뭘 하려는 건지 잘 안 보이는 투수였습니다. 직구 변화하고 모두 던지긴 하는데 직구는 스트라이크 잡기용 변화구는 카운트 분리할 때 급히 쓰는 공 이런 느낌이 강했죠. 그런데 최근에 정민성은 각 구종의 목적이 굉장히 명확해졌습니다. 직구,
카운트 선점 플러스 존 위아래 압박, 주력 변화구, 타이밍 붕괴, 보조 변화구, 타자 시선 분산. 이렇게만 바뀌어도 투수는 전혀 다른 레벨로 보이게 됩니다. 특히 직구 이야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정민성의 직구는 엄청 빠른 공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 유학 이후 직구의 질이 확실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공이 존 한가운데로 몰렸고 높낮이 조절이 잘 안 됐고 타자들이 편하게 스윙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스트라이크 존 위아래 활용 빠른 카운트에서 과감한 존 바깥 승부 타자 배트가 밀리는 타구 증가. 이건 구속 문제가 아니라 릴리스트 포인트 안정 플러스 회전 효율 개선의 결과입니다. 즉, 공이 빨라진 투수가 아니라 공이 정직해진 투수가 된 겁니다. 다음은 변화구입니다. 정민성의 반등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건 사실 변화구 쪽입니다. 예전에는 변화구가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바로 위기인 공이었다면 지금은 스트라이크로도 던질 수 있고 볼로도 쓸 수 있는 공.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건 투수에게 엄청난 자유를 줍니다. 왜냐하면 타자가 이건 무조건 볼이라고 생각하지 못하면 스윙 타이밍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정민성은 삼진 숫자를 억지로 늘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전에는 삼진을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서 공이 높아지거나 변화구를 무리하게 쓰는 장면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촉에 맞춰 잡아도 오케이 투구수 줄이는 게 우선 5에서 6이닝을 보는 운영. 이건 선발 투수 마인드가 생겼다는 뜻입니다. 이제 자연스럽게 선발 투수로서의 강점과 한계를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강점부터 보죠. 초반 안정감 1회에서 2회에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건 로테이션 투수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볼넷 억제력, ERA12 점대 시절과 비교하면 볼넷 비율이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이건 선발 가능성을 말해주는 가장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멘탈 유지력 주자를 내보내도 경기가 바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건 경험과 반복 훈련의 결과입니다. 그럼 한계는 뭘까요? 가장 현실적인 한계는 압도적인 결정구의 부재입니다. 정민성은 2공 하나로 이닝을 끝내는 투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투구수 관리가 계속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세 번째 타순 대응력입니다. 선발 투수에게 가장 어려운 구간이죠. 라인업을 한 바퀴 돌고 두 번째 바퀴까지는 괜찮은데 세 번째 바퀴에서 어떻게 버티느냐. 이건 아직 완전히 증명된 영역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시즌 초반 선발 경쟁 후보 혹은 대체 선발 5이닝, 전후 소화, 안정적인 경기 운영이 핵심 2단계에서 성과를 보이면 2026 시즌 중후반에는 고정 로테이션 카드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 정민성의 반등은 우연히 성적이 좋아진 케이스가 아닙니다. 구조를 바꿨고 역할을 정리했고 투수로 사고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바뀌지 않으면 이 RA12점대에서 3점대로 내려오는 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